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에서 재배학 강의하는 김소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요. 오늘은 27년도 국가직 공무원 또는 지방직 공무원 꼭 합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재배학, 공무원 재배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스란히 녹인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배학 문제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과목들에서 지엽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과목들을 모두 건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재배학 개론보다는 재배학 원론을 확실히 공부하셔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모두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재배학 원론이 그 학문사 교과서 아시잖아요, 모두. 그거 보시면 굉장히 외울 게 많고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50강대에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해는 정말 확실하게 되실 수 있도록 꼼꼼한 내용 설명과 컴팩트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 커리큘럼을 이제 타실 거면 1년 동안 저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조금 판단이 서지 않으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믿음을 드리고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처럼, 물론 비전공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식량자원과를 이제 졸업을 해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전공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리면서 남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방식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험 방식도 공무원 스타일로 출제를 하셨고요. 특정 교수님께서. 그리고 3, 4학년 때부터 계속 수험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느 부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3, 4학년을 지냈고 졸업과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사 공무원에 응시를 해가지고 2번 합격을 한 경험이 있고요. 굉장히 고득점을 합격을 했었어요. 모든 지역들을 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였고, 어쨌든 그렇게 임용이 되고 나서 공공기관들, 제가 속해 있던 지자체의 학교,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교육 요청이 오면 출강도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검역병해충, 그리고 잔류농약, PLS죠. 그 다음에 농업인들 이렇게 센터 오시면은 기술 상담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장 좀 보람을 느꼈던 업무는 뭐냐? 농업기술 상담 업무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제가 겸직을 통해 식물보호 기사 자격증 강의도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일을. 그리고 현재는 면직을 한 상태고 강의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에서 농업직 담당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막 대학원을 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수험에 최적화된 방식을 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했었고, 교수님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그쪽이셨고, 공무원 쪽이셨고, 그리고 저도 꿈이 지도사였기 때문에 정말 지도사 연구사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녹여가지고 제 시행착오에 따른 그런 꿀팁들을 녹여서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OT 하기 전에 우리가 배울 과목의 특징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죠. 과목의 특징을 알아야 내가 어디가 이런 부분이 공부하기가 좀 힘들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파악을 좀 같이 해봅시다. 왜 우리가 공무원 재배하기 어렵냐? 특히 비전공자 분들은 책을 딱 피면은 말조차 몰라요. 용어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 재배학 원론 그 교과서를 보시면요. 대부분이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신문을 많이 읽어도 재배학을 딱 보면 생소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또
이해를 요하는 문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부터 모르는데 이해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울 양도 굉장히 많은 과목입니다. 지금 농업직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커트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정말 뭐 필수적인 암기사항은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외우면서 또는 회독하면서 양에 치여서 질에 겁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저도 고스란히 느꼈고 알기 때문에 좀 해결책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내가 합격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내년 27년도 국가직, 지방직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공부하는 재배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유전, 육종, 그리고 환경기술 이렇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재배학은 총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유전, 육종, 여기 더 뭐죠? 정말 미시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작물의 유전자부터 우리가 탐구를 해가지고 그 유전자를 갖고 품종을 만드는 육종 기술까지 모두 배우고 나면은 그 우량한 품종을 갖고 내가 딱 알맞은 환경에 키울 수 있도록 각종 환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광, 수분, 그리고 공기, 모든 환경 요소에서 다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환경을 최적화시켜 놨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울 준비를 해야겠죠. 파종부터, 종자 뿌리는 것부터 이거를 작물을 재배할 때 동안 모든 필요한 들어가는 기술, 그리고 다 크고 나서 수확 후 저장하는 것까지 여기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지금 1번에 유전육종 환경기술 줄을 보시면 딱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내용이 많다. 유전, 여기 유전육종 파트에서 유전학, 육종학, 생물학 내용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경 파트 넘어가시면 광 스트레스, 각종 환경 스트레스, 작물 생리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토양학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급 만약에 토양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겹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느낄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기술 여기서 식용작물학, 토양학, 작물생리학 다양한 과목들을 다 건들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다는 거를 딱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내용의 흐름을 처음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유전, 미시적인 것부터 조금 거시적으로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품종을 만드는 육종 기술까지 살짝 거시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얘를 내가 키우고자 하는 땅에 데려올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잘 조성을 시켜줄 겁니다. 더 거시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걔네들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기술까지. 이렇게 흐름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스토리를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용어를 모르고 내용이 너무 생소해도 이게 이야기식으로 들리다 보면은 그래도 흐름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용의 흐름까지 파악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내가 흐름을 따라가는 와중에 계속 필수 암기 사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빈출 사항들을 제가 커리큘럼 내내 기본 이론 때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기출풀이 때도 그 필수 암기 사항 그리고 암기 팁들 같은 거 그거를 모의고사 때 기출문제 풀이 때 다 적용을 시키면서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필수 암기 사항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독을 하시면서 내용 흐름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회독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을 위한 두 번째, 학습 방식을 제대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용어가 생소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자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전공자다. 책 펴는데 단어부터 몰라. 그러면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자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걸 이해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한자어를 내가 찾고 이거를 문장에 대입을 시키고 문장을 이해하는 그 과정, 그 소요되는 시간을 제가 줄여드리고자 한 번에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저도 몰랐던 거, 처음에 재배학 공부하면서 몰랐던 거, 그리고 이게 용어는 이제 알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이해는 안 되는데 문장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별로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몇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유전 6종,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마지막 기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전 6종 환경까지는 이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전 6종 환경까지는 제가 최대한 이해가 다 되시도록 꼼꼼하게 내용 설명을 50강대로 끊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파트는 다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 내가 이해가 제대로 됐다 하면은 이해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암기다. 기술에서는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가서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 이해를 환경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를 또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수험생 때 했던 그 암기 꿀팁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훨씬 쉽게 암기하고 그걸 적어 놓았을 때 쉽게 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르게, 파트별로 다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습 방식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주의하셔야 될 거, 회독의 중요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중요한 파트, 그리고 암기가 중요한 파트 두 가지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회독은요, 암기 파트, 이해 파트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공부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암기가 많은 기술 파트를 만약에 외울 거야. 근데 이걸 한 번 보고 막 깜지 써가면서 외우는 그런 방식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회독을 여러 번 하면서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계속 하나씩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했던 양이 장기 기억으로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결국엔 양이 이만큼으로 줄어들거든요. 마지막에 시험 한두 달 전에 이 남은 정말 안 외워지는 이 부분만 막 몰아쳐서 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붙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 쪽을 회독 이용하셔라. 그리고 이해 파트에서도 유전 6종 환경, 여기는 이해 부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를 하는 게 너무 문장이 다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회독을 여러 번 하지 않으시면 머리에 안 남습니다.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다 똑같아 보여요. 이게 단어도 똑같고 그리고 작물 종류고 되게 많기 때문에 회독을 여러 번 하셔야 이해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내가 앞에서 봤던 부분 그리고 뒤에서 봤던 부분, 이게 연결이 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암기 모두 장기 기억을 위해서 회독을 하셔야 된다. 암기는 장기 기억을 넘기기 위해서 회독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해는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부분, 뒷부분에서 공부했던 부분 스토리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회독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회독까지 끝났어요. 회독까지 잘 하셨으면은 정말 다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합격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회독 그 과정을 잘 못 견뎌하세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계속 본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까지 왔던 분들이 필수 암기사항 점검을 안 하셔서 떨어지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필수 암기사항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기출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회독할 때 더 꼼꼼히 보고, 그 부분은. 그리고 더 꼼꼼히 봐서 이제
외울 게 없다. 여기서는 외울 게 없다 하면은 지엽적인 부분을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필수 암기사항 먼저 점검을 하고 지엽적인 거 건들자. 그게 이제 두 번째 공부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이에요. 꼭 지키셔야 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1번을 못 지켜서 좀 수험 생활이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공부는 합격용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스터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뺏기기 정말 십상입니다. 재배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전, 육종, 생물, 그리고 뭐 있어요? 토양, 작물생리학, 식용작물학 죄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 죄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느 파트가 이해가 안 가.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토양학책 꺼내가지고 토양 화학성 부분을 막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수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합격용으로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재배학 원론 중심으로 교과서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 깊게 들어가시지 마라. 깊게 들어가서 연구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연구는 대학원 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독 기간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회독 기간이 제일 힘든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3회독 하실 때까지 비전공자분들은 3회독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페이지 수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용어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 한 권을 전공책 한 권을 막 95점 맞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 처음부터 딱 느끼고 보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보는 게 느려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1회독 정말 처음 공부를 했을 때 한 달 반인가 걸렸어요. 1회독이.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만 힘드신 게 아니라 합격을 위한 어떤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독을 하시는 도중에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처음이잖아요. 가뜩이나 미숙한데 내가 뭐 이틀 봤다가 이틀 쉬고 이틀 봤다가 또 이틀 쉬고 이렇게 텀을 두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힘든 회독 기간을 거칠 때 동안은 내가 꾸준히 2주 연속, 3주 연속 이렇게 한 권을 목표로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몇 페이지씩 꾸준히 나눠서 이때 동안은 안 논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독 기간을 이겨내셔야 된다. 그렇게 1회독, 2회독 쌓여가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까지 꼭 그러니까 시험 합격을 위한 요소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일단 최근 출제 경향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제가 저도 수험 경험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교적 보면은 문제들이 좀 더러워졌다는 생각을 해요. 옛날 기출에 비해서 지엽적이고 또는 암기가 조금 뭐 이런 데서 내지 하는 것들이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이해가 다 됐던 파트여도 그걸 적용시키는 게 좀 힘든 문제들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응용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공 과목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문항수도 늘어나게 되면은 전공 부담이 좀 커지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 제대로 이해하실 때 제대로 막 흘리는 부분 없이 꼼꼼히 하고 회독을 하시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제 범위의 확장 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래 말씀드렸죠? 재배학이 여러 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물학, 유전학, 육종학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부 범위 넓어지고 수험생활 길어지는 지름길이다. 재배학 원론만 확실하게 파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정말 회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전반적으로 싹 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제가 수험생 때 그 이해 안 됐던 부분, 그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 찾아보면서 오래 걸렸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자료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들고 막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의 때 모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효율적인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일단 이론 3회독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강의만 듣고 끝. 내가 강의 들 때 너무 이해가 잘 됐어. 그러고 끝나면은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내가 스스로 회독을 2주, 3주 동안은 꾸준히 이겨내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처음부터 3회독까지 내가 모를 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회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꾸준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인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좀 견디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게 필수적인 게 뭐냐면 이거를 견디셔야 공부 습관이 제대로 생겨요. 그래서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특혜가 있어요. 이해되기가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앞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뒷부분의 어느 부분과 3회 독재 이거 내가 그 뒤에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앞과 뒤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이 되면서 내용이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기출풀이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출 풀면서 내가 여기서 약하구나, 이런 게 많이 나오네 하는 거를 연도별 기출문제를 시간 재고 푸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 푸실 때 오답 정말 중요하죠. 오답. 그래서 오답도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공부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오답 선지가 있죠. 사지선다잖아요. 1, 2, 3, 4번이 있는데 내가 4번이 틀렸어. 이게 틀린 선지야. 근데 이거를 이거 왜 틀렸지? 이게 뭐 증가가 아니라 감소구나 하고 증가에 X치고 감소로 바꾸고 그리고 그 틀린 선지를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린 선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 틀린 선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이론서로 역으로 돌아가서 그 이론서에 제대로 된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게 증가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뭐 증가도 감소도 아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나왔을 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문장이 있으면 뭘로 바꿔서 나오든 다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그렇게 오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독을 하실 때 세세한 거 처음부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세세한 거를 내가 가뜩이나 지금 모르는 게 많은데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내가 이거 지금 꼼꼼하게 외우면서 들어갈 거야 하면은 정말 금방 지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하셔도 처음에는 알고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세세한 거 버리고 그냥 이게 많이 중요하다고 했었구나 라는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독이 조금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차차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가 시작해요. 이거 좀 여러 번 봤던 것들인데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그 양을 늘리셔야 되고 마지막 막판 가셔서 정말 외워지지 않는 일부만 갖고 그걸 막 본 다음에 외우고 쏟아내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시험을 여러 번 봤고, 그리고 현직 때도 솔직히 봤어요, 몇 번. 근데 재배학은 항상 95점 이상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성을 정확히 알거든요. 재배학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여러 개를 다 지엽적인 걸 챙겨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회독을 늘리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 강의의 특징, 그리고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 그리고 용어를 대입시키고 문장을 이해하는 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드릴 겁니다. 문장을 통해서 용어 설명 같이 들어가면서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저는 다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겠죠. 9급, 7급 시중에 나온 문제들 다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들 바탕으로 중요도 따라서 계속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은 외우기 쉽게 제가 말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수험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다 적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는 유사 개념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언제? 회독이 어느 정도 되셨을 때. 여러 번 보시고 나면은 이거 너무 비슷한 말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르고 여기선 이게 왜 다른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한테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다고 했죠. 그것들 바탕으로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강의는 뭐냐. 여러분들이 저처럼 제가 수험 생활을 했잖아요. 3학년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때 겪은 시행착오들, 내가 비효율적으로 공부했던 점들, 내가 아쉬웠던 점들, 그것들을 최소화시켜 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걸 녹여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 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기본 이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략적인 제 커리큘럼은요. 기본 이론,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 50강대에서 58강으로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서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해 기반의 설명들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에서 제가 드렸던 꿀팁들, 암기 팁들 같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도 풀고 그 전전에도 계속 풀어요. 그러면 제가 푸는 그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풀면서 적용시키면서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수험생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거잖아요. 그렇게 연도별로, 테마별 말고 연도별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기출문제만 풀고도 솔직히 합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내가 조금 문제를 더 풀면서 점검을 해보고 싶다. 내가 이 부분이 많이 약했구나 라고 문제로 느끼고 싶은 분들 위해서 출제 경향을 제대로 간파를 해서 문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는 구성을 했고요. 일단 기본 이론 기출문제 풀이까지는 기본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배학의 특징,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방식들, 정말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행착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꼭 저와 합격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